네, 여러분이 지금 대문으로 보시는 그 사진 속의 데크에서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어, 핸드폰으로 그냥 녹음하고 있고요. 조금 떨어진 곳에 지금 약수터가 있어서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도 들리고 매미 소리도 선명하고요. 오후 한낮에 다녀가신 등산객들, 탐방객들이 지금은 다 이렇게 돌아가신 오후 4시 반 이후에 이 시간이 이 숲속 데크가 가장 한가한 시간이에요. 살짝 나와서 책을 읽습니다. 이곳에 앉으면 사방이 다 숲이에요. 온통 푸른 초록의 물결들, 나뭇잎에 팔랑거리는 소리들, 네, 매미 소리, 물소리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 숲의 향기를 맡으면서 전해지는 이 책의 이야기와 목소리들이 여러분에게도 이 숲의 향기를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볕이 잘 듭니다. 한순지음, 김덕용 그림, 나무생각. 이분은 나무생각 출판사의 대표님이시래요. 1960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났고 시인이시고 에세이스트시면서 내 안에 깊은 슬픔이 말을 걸 때 첫 시집을 내셨고 한순 노래 모음 돌이 잘한다를 발매하신 노래도 하시는 분이시네요. 제목이 된 글의 꼭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볕이 잘 듭니다. 시골 아틀리에에 들어와 주말을 보내느라 직원들과 주고받는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가 끊이지 않는다. 데크에 나가보면 잔 나뭇가지들이 떨어져 있다. 산수유 씨가 굴러다니기도 하고 산수유 붉은 빛이 창문에 쭉 흘러있을 때도 있다. 나는 데크의 잔가지와 산수유 열매를 주우며 사무실로 돌아와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다. 아마 나와 가장 많은 문자를 주고받는 사람들은 우리 편집부원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가열차게 일을 하다가도 주말에는 애틋한 인사말을 나누기도 한다. 그래, 수고 많았어. 잘 쉬어. 이제 좀 쉬시겠네요. 저도 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 등으로. 책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나에게 건축 현장은 참으로 낯설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치만큼 세상을 이해한다고 한다. 차를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녀도 공사 현장에 오래 눈길을 주어본 적은 없었다. 그런데 어찌어찌 집 2채를 지어보는 경험을 하게 된 후 이제는 공사 현장만 봐도 눈길이 자꾸 머물게 된다. 작업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얼마나 더 걸릴 것인가, 이쯤에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를 유추해 보기도 한다. 건축 공사 현장은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한 번은 건물이 너무 올라가지 않는다고 느껴져 참고 참다 현장으로 쫓아간 적도 있다. 하지만 차가운 시멘트병 못에 걸려있는 인부의 겉옷이 겨울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 나오기도 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텅 빈 공사 현장에 드나드는 바람 소리가 현장 소장의 한숨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다. 건축가와 현장 소장은 내가 알지 않아도 될 일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끼리 처리하고 넘어가는 일이 다반사였다. 얼핏 옆에서 보아도 알지 않는 편이 훨씬 건강에 좋으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렇듯 크고 작은 일들이 매일 벌어지는 곳이 공사 현장이었다. 때로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집 짓는 일을 하러 왔다가는 인사도 없이 떠나고, 때로는 얌전한 청년들이 굵은 쇳덩이를 아기 다루듯 조심스럽게 용접해 놓고는 묵묵히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현장의 불합리한 일처리를 보았을 때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건축가와 현장 소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그러면 그들은 현장 인부들에게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마치 슈퍼에서 물건을 잘못 집었을 때처럼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대화를 건넸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현장 사람들과 소통 방법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집을 짓기 전까지는
그분들과 대화를 해본 적도 가까이 할 기회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들의 물성이 물컹거리는 삶 앞에서 어쩌면 주눅이 들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건축에 관해 공부를 시작했다.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니 유명 건축가들의 건축물 소개와 리뷰 자료는 많이 있었다. 그런데 현장 사람들과의 소통 방법에 대한 글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나는 좀 실망했다. 어떤 건축물이 기념비적으로 남았을 때 건물이 주는 특정한 분위기는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곳에 잠깐의 삶을 남기고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돌인지 벽돌인지 시멘트인지는 바로 눈으로 구별할 수 있지만 누군가의 아버지가 한때 짐을 부려놓았던 노동의 흔적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페터 춤토르는 그의 저서에서 공사장에서 들리는 못 박는 소리, 공구 돌아가는 소리, 사람들이 두런거리는 소리에 미소를 짓는다 라고 표현했다. 그의 말 속에서는 합리와 불합리가 뒤섞이고 사람들의 의견이 조율되고 농담이 오가고 하루의 노동이 거래되는 현장이 연상되기도 한다. 집을 3번 지어야 세상을 좀 안다는 세속의 말이 있다. 각자의 욕망 조절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해와 도모, 낯선 사람들의 하루 밥벌이가 어우러져 현장은 이어진다. 집이 다 지어졌을 때 나는 아주 조그마해져 있었다. 그동안 내가 알았던 세계는 참으로 좁았다. 이 집을 스쳐간 수많은 손길과 마음에 절로 감사의 마음이 솟았다. 그것은 집이 완벽하게 지어져서 생긴 마음이 아니었다. 수많은 공정 안에서 사람들의 열정, 밥벌이의 현실, 이루고자 하는 꿈이 합쳐져야 한 채의 집이 완성되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집을 짓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공부하다 만난 반가운 책이 있다. 아파트와 바꾼 집, 박철수, 박인석 지음이 그것이다. 이 책은 참으로 친절하게 사람의 향기를 담아내고 있다. 아파트 전문가 교수 둘이 살구나무 집을 지은 이야기다. 건축 과정에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 설계자와 설계 단계에서 고민해야 할 것들, 집에서 펼쳐질 미래의 삶에 대한 예측에서부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얻어낸 실용적인 여러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다. 그 중에서도 나의 눈을 가장 사로잡은 페이지가 있었다. 232페이지. 거기에서 나는 그동안 다른 건축 관련 책이나 인터넷 정보를 뒤지며 내 목말라 있던 감성을 발견했다. 이 책의 저자 두 분은 그들 집의 공사에 참여해 정성을 보탠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도 빼지 않고 현판에 기록했던 것이다. 건축설계사무소 조남호, 양원모, 이상목, 건축시공 주 땡땡, 김봉섭, 서현석, 직영공사 송영원, 신만섭, RC공사, 목조공사, 전기공사, 금속공사, 설비공사, 부대공사, 임병두, 박정남, 김범용, 최명흥, 김지환, 노봉녀, 김정숙, 김은호, 조영국, 그리고 공사기간 내내 밥을 주문해 먹은 식당까지 한 페이지 안에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이 책의 백미는 바로 232페이지라고 생각한다. 공사의 시작과 함께 사람들 간의 욕망과 이기심을 절충해 가면서 공사의 말미에 현장을 떠난 그들과 마음의 손을 잡고 이름을 기억할 즈음 집은 완성되는 것이었다. 물질로 보이는 모든 재료들 외에 따뜻한 피가 흐르는 사람들의 손과 마음이 포개져 지어지는 것이 집이었다. 우리 집터를 닦고 기초공사를 할 때 얌전하신 중년 남자분이 이곳에 볕이 잘 듭니다. 동남향으로 아주 터가 좋습니다. 이곳에서 사시면 더 건강해지겠습니다. 하고 덕담을 건넸다. 겨울 공사를 한 터라 공사 현장에 계신 분들을 보면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갈 때마다 덕담을 더해주시니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현장 컨테이너 하우스도 멀리 떨어져 있고 전기도 들어오기 전이라
그 흔한 믹스커피 한 잔 대접하지 못하고 그분과는 다시 뵐 수가 없었다. 물론 그분의 성함도 모른다. 다만 이 집에 살면서 기도가 점점 늘고 있다. 그날 배웠던 그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분들 아이들도 잘 자라고 하는 일이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부부는 집을 찾은 분들을 길게 배웅했다. 손을 흔들며 차가 눈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시선 속에는 이 집을 스쳐 지나간 많은 손들과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뒷모습이 겹친다. 그래서 더 오래오래 손을 흔들고 있게 된다. 가난한 이들의 소박한 마음 앞에서 나는 많이 정죄되었다. 그들 앞에서 나는 맥없이 무너진다.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된다. 참 신기하다. 자주 뵙던 분들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 이렇게 신비한 마음을 만들어내다니. 토닥토닥 투닥투닥 우당탕 쿵쾅 하는 공사 현장에서 말이다. 네, 제가 이 꼭지를 읽은 이유는 이 대목 때문인 것 같아요. 가난한 이들의 소박한 마음 앞에서 나는 많이 정죄되었다. 그들 앞에서 나는 맥없이 무너진다.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된다. 저도 늘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한 이들, 저도 가난한 이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풍요롭죠. 오늘 이렇게 어여쁜 숲데크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요. 이 책은 제가 사실 슬로우존이라는 서행구간이라는 그 작은 동네 책방에 북토크를 하러 갔다가 만난 책이에요. 그 책방 주인에게 저는 책을 꼭 한 권씩 몇 권씩 사옵니다마는 한 권쯤은 그 책방 주인의 책방 주인이 셀렉션 해준 책을 들고 오거든요. 그 책방은 제가 이제 작가가 되고 나서 그분이 저의 숲에서 한나절 책을 이렇게 포스팅한 글이 너무 따뜻해서 제가 다른 어느 곳도 가보지 않았는데 그 책방은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인연으로 북토크도 하게 되고 그랬는데 그런 따뜻한 글을, 일상의 글을 올리는 그분은 또 어떤 책을 좋아하실까? 제가 권해달라고 했더니 이 책을 건네주셨는데 역시나 참 따뜻하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리고 제 마음을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이런 힐링 독서들 읽을 거고요. 여러분이 또 제 목소리로 또 이 따뜻한 글들로 위로받고 따스함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